평소처럼 점심을 먹으러 가던 크래PD,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지은 씨 맞으실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쯤 등기우편 배송드릴 건데요. 본인 수령 가능하실까요? PD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을 수령해야 한다는 건데요. 꼭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며 오후 2시에 집에 있는지 묻습니다. 아, 무슨 등기예요? 본인 금융거래 위반법 참고인 조사차 출석 요구서 나오셔가지고 혹시 어디서 전화 주신 거예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금융거래 위반법,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이 나오자 보이스피싱인 걸 직감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니 수법이 꽤나 치밀했습니다. 월요일 2시 정도에 수령 가능하세요? 혹시 회사로 그 우편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 돼요. 법원 듣기는 전입신고된 본인 등본상 주소지로밖에 발송이 안 되세요. 본인께서 직접 신분증 시참하셔서 수령하셔야 되시거든요. 제가 월요일에 회사 때문에 그 시간에 등기 우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싱범은 다른 경로를 제안합니다. 아니시면 네.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시게 변경 처리 도와드릴까요? 검색창 말고 위에 URL 주소창에 한글로 민원사건 조회 25.kr 들어가셔서 말씀해주시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가짜 사건 번호가 적힌 서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건 관련 증거 자료를 녹취하겠다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길 유도하고요. 큰 소음이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일 경우에 법정 증거 자료를 채택이 안 되니까 단차나 최대한 조용한 자리로 이동 가능하십니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3자 유포 시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유포도 못하게 막습니다. 다행히 녹취 속 수신자도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요. 잘 위조된 공문서에 깜빡 속을 뻔했다고 합니다. 공문서가 위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공문서 안에 대검찰청, 애검찰청장 뭐 그런 직인도 다 찍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사람 심정이 내가 진짜 멸로가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이와 비슷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요. 기관을 사칭하는 피싱범이나 위조 서류에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유형은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법원에서 우리한테 등기 우편을 보낼 일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경우는 특별 소환을 위해서만 보냅니다. 주로 민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형사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 원고 또는 피고에게 몇월 며칠 날 누구에게 어떤 우편물이 송달됐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연루된 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송달될 일은 거의 없고요. 검사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종용할 일은 더더욱 없다고 합니다. 핵심은 어떤 앱을 깔아라고 요구한다든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든가 이런 경우는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공문서엔 이렇게 기관장 이름을 쓰는 경우도 없다고 해요.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사칭 사례도 많다는데요. 금융감독원 이주윤 조사역에게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우체국 사칭을 해서 피해자 집 앞에 등기우편물 도착 확인서를 내려놓고 거기에 이제 뭐 등기우편이 도착했는데 호재로 반송 처리가 되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는 궁금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수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큰돈을 대출해주겠다며 대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금리로 대출해줄 테니 이전 대출을 먼저 상환하자고 속이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다고 해요. 개인정보 요구를 한다거나 뭐 특정 URL 접속을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면 전화를 좀 빨리 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혹 보이스피싱범에게 뭐 장난을 친다거나 좀 놀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도 집으로 뭐 음식 배달을 시킨다던가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늘 꼭도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데요.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나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은 주범의 검거가 어려운 만큼 예방교육이 중요한데요. 예방교육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법률 및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본문의 더보기를 눌러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